71쪽에 292번 볼게요. 이거는 완전 개념 익힘 4-4랑 똑같아서 일단 2차 방정식 여기에서 A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과 3이었대. 그럼 여기서 끊어주고 B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과 2였대.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결국 B는 제대로 봤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A를 제대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X 2차 방정식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그거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를 잘못 봤을 때와 두 번째 b를 잘못 봤을 때를 2번이라고 둔다면 첫 번째 a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서 b는 제대로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는 거는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하면 얘는 합, 얘는 두근의 곱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구한 두 근이 1과 3이란 얘기는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근의 곱은 1 곱하기 3이고 여기서 근과 계수를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b를 잘못 보고 구했다고 했으니까 a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을 때 2와 a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두근이 마이너스 1과 2가 나왔으니 두근의 합을 구해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랑 2를 더해서 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a랑 똑같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36 해서 답은 40. 그 다음에 이제 293번 보면 정재와 보검 두 사람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풀었는데 정재는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고 보검이는 상수항을 잘못 봐고 풀었으면 정재는 뭐는 지금 제대로 본 거냐면 상수항은 제대로 봤겠지.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고 그 다음에 보검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뭐를 제대로 본 거냐? 1차항의 개수는 제대로 본 거죠. 1차항의 개수는 제대로. 근데 이때 정재가 구한 해는 마이너스 2랑 6이고 보검이가 구한 해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i다. 원래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우리가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재가 제대로 본 거는 b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검이가 제대로 본 거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검이한테서는 합을 이용할 거고 정재한테서는 곱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근의 합을 구하자 먼저. 아니죠. 정재니까 두근의 곱을 구하자.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랑 6을 곱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2인데 여기서 근과 계수를 이용한다면 얘는 그냥 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두근의 합을 이용하자. 그럼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지금 보검이가 구한 해는 이거니까 이거를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해한다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다 구했으면 원래식은 따라서 원래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4 플러스 24가 되니까 답은 2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 그 다음 이제 294번을 보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근해 공식을 얘가 이걸로 잘못 알고 풀었대. 그랬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이 나왔고 2차 방정식 원래 근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잘못 알고 풀었으니까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1일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겠다.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너네가 풀 수 있겠냐는 거야. 이렇게 두면 너무 문자가 많아서 풀 수 없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잘못 푼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떨까? 잘못 푼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하고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여기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결국 계산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어서 되게 간단한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이제 두 개를 더 하자. 두근의 합을 이용하는 거야. 두근의 합. 그러면 방금 했듯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랑 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더해준다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루트와 여기 있는 루트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두근을 마이너스 2랑 1로 잘못 구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랑 똑같겠다는 거야. 그치? 요거 색깔을 다른 걸로 쓸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랑 똑같겠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a는 b다라는 거를 하나 얻어낼 수 있어. 그럼 이제 합했으면 한 번 더 뭐 해줄 수 있겠어? 두근의 곱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근의 곱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랑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밑에 분모는 4a제곱에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이용하면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4a제곱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가 되어서 여기는 b제곱은 사라지게 될 거고 여기는 a와 여기는 a도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4a분의 c가 되고 이거를 문제에서 잘못 구한 해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4a분의 c는 마이너스 2예요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c는 마이너스 8a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식은 뭘 의미하냐면 기억과 니은 그냥 여기다 적을게. b는 a가 나왔고 c는 마이너스 8a가 나왔거든. 그럼 여기에서 b랑 c를 모두 a로 표현했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갖다 다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원래 0이었는데 여기서 a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a는 0이 되고 a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주면 되냐면 이거의 원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는 거라서 그러면 결국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기보다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어차피 a는 약분 가능할 테니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8, 24 해서 마이너스 25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두 수를 두근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얘네 둘을
더하고 곱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번 시간 배웠었냐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세모와 네모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방법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x 세모, x 네모는 0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한다면 여기 a라고 써주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었냐면 얘를 결국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개수는 두 개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상수는 두 개를 곱한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울 때는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만 알아도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국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각각 몰라도 두 근의 합과 곱만 알아도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음.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방법 2로 구할 수 있겠다. 방법 2로 구할 수 있겠다. 그럼 방법 2는 어떻게 쓰면 되겠냐?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어차피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하고 두 근을 더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x 그 다음에 이번엔 두 근을 곱해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0 해서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얘를 구해주면 되고 얘는 결국 약분되어서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밑에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서 써준다면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고 결국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되니 이제 계산해 줄게요. 여기서 이제 근각계수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계산하면 알파 베타 1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해서 9 마이너스 2가 되니까 7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 작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랑 2베타 더하기 1을 더해서 x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상수에다가 써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1번 구합시다. 1번은 2알파 더하기 2베타에 2를 더하면 되는 거고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 한번 봐본다면 마 3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를 곱하자. 2알파 더하기 1, 2베타 더하기 1 얘네들을 곱해주면 4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1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4알파 베타 더하기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해주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1 계산하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2차 방정식 작성하세요라고 했으니까 x제곱하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296번은 여기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을 두 근으로 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얘가 주어져 있을 때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일단 너네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근각계수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근각계수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5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에서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두 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라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가 아니고 여기 빼기 하고 두 근의 합을 또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근의 곱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계산하고 얘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니까 여기서 2 더하기 2라서 4가 되는 거고, 얘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어서 2 더하기 5 더하기 1이 되니까 8이 되겠다. 그럼 뭐 다 구했네요. 따라서 x 따라서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방금 구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 되겠다. 그럼 이제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 마이너스 b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어서 답은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97번에 1번은 사실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안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과연 풀 수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원래 원에서 비례관계라는 게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 빠져서 너네가 아마 안 배웠을 거야. 그래서 원에서 비례관계가 뭐냐면 어떤 두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D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한다면 여기 A, P랑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게 서로 똑같아요 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 AP 곱하기 PB는 CP 곱하기 PD예요 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모르면 아마 못 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봐본다면 여기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름 AB와 현 CD가 점 P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 이때 AP와 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AP와 BP면 여기와 여기를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차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이차항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모르는 미지수 여기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뭐라고 둘 수 있냐면 이만큼이 4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반지름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4예요. 그럼 여기는 4-a라고 둘 수 있거든. 그러면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과 비례 관계에 의한다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건 똑같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즉 여기서 보면 AP 곱하기 PB는 CP 곱하기 PD예요 라고 해서 풀면 되고, 식 써본다면 AP는 4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PB는 4-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P는 3 곱하기 이제 PD는 4. 그래서 16-A제곱은 4, 3, 12 이용한다면 여기서 A제곱은 4가 되고요.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A는 양수니까. 그래서 A는 2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AP가 얼마가 된 거냐면 4 더하기 2가 되어서 6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PB는 4에서 2 빼서 2가 되었지. 그럼 뭐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 얼마냐면 8.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6이 10이라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원과 비례의 관계를 안 배우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풀긴 풀어줬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얘는 풀 수 있어. 얘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 문제는 삼각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 원에서 너네는 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H랑 BH를 길이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너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항상 원에서는 선생님이 뭐 찾아주라고 했었냐면 원의 중심 찾아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찾아주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은 찍혀 있고 반지름도 뭔지 알아. 반지름은 5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 중심 찍었지. 그럼 이제 삼각형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거야. 왜냐면 우리는 여기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반지름이라서 5잖아.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얼마겠어? 그렇지. 5, 4, 3이 되겠죠? 5, 4, 3.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우리 AH 얼마인지 벌써 구했거든. 그래서 AH는 8. 그 다음에 BH는 그러면은 5에서 3 빼주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 반지름이 5니까. 그래서 여기는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10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16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